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3회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회고 다음 주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 다음 주는 제4회 실전 모의고사를 치를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공법인데 오늘 1번부터 살펴들어가도록 하죠. 1번은 우리 기본서 16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1번 학교, 3번 연구시설, 4번 사회복지시설, 5번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것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죠. 그런데 2번은 공공공지, 이것은 바로 공간시설에 해당합니다. 공간시설. 그래서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인데 반해 공공공지는 그 땅,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시설에는 이 공공공지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공원, 그 다음에 광장, 녹지, 유원지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를 좀 꿰뚫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하면 그 유형이 많습니다만은 누차 우리가 체크했는데 환경기초시설 꼭 기억하셔야 되죠. 환경기초시설은 5개가 있다. 5개가 뭐냐 그러면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 다음에 바로 하수도,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런 것들, 빗물 저장 및 그 이용시설, 이런 것들은 환경기초시설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천, 하천은 방지시설, 하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방지시설은 재해를 예방하지 않은 시설이죠. 방지시설은 하천, 저수지, 유수지, 방풍설비, 그 다음에 방수설비, 그 다음에 사방설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3개는 좀 암기해 두셔야 되죠. 3개. 바로 이 보건위생시설에는 도축장, 장사시설, 종합어린이시설이 있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 2번 들어가죠. 이것은 기본서 25쪽부터 35쪽이 있는데요. 광역 도시계획이다.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1번입니다. 이 광역 도시계획에는 여러 가지 광역계획권의 지지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는데, 그때 이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진 장소에 대하여 이 지지 목적을 달성해 나갈 때 이 계획을 수립하죠.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바로 이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 그리고 기능 분담에 관한 내용을 꼭 포함하고, 이 광역계획권의 환경 보전과 녹지관리 체계, 이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 광역계획권에 들어갈 그 광역시설,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그 다음에 설치하는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이 안에 여러 가지 경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관 보존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경관계. 이러한 정책 방향을 포함하여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포함돼야 한다. 맞습니다. 2번은요. 틀린 건데 이 도의사가 이 광역계획권은 지정할 때 두 명이 지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 지정권자는 두 명인데요.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도의사는 자기의 도후 관할구역 내에 있다 지정할 때 지정권을 행사하죠. 이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바로 다른 부서의 장관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 안에 편입될 시도사 이네들 의견도 들어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시내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죠. 그런데 도의사는 여기다 광역계획권을 자기의 도후 관할구역에다 지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바로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 안에 편입될 시장 군수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정합니다. 이때 도의사가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든 지방의회 의견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죠.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 군수 이네들 의견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다. 이게 틀린 거예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다. 이걸 X. 그 자리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 3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 서울특별시다, 인천광역시다, 경기도다.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한목으로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지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던 그 장소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에게 통보를 해주죠. 통보받았던 이네들은 3년에 공동으로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죠. 수립할 때 협의해서 그네들이 공동으로 수립하죠. 공동으로. 이때 공동으로 수립해서 바로 국토교통부 장한테 다시 승인 신청하죠. 승인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하는데요.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이 시도사란 자들이 공동으로 수립을 함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있겠죠. 이런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게 될 때 협의가 성립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시도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 경기도사 이 시도사는 공동으로 이렇게 국토교통부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공동으로만 꼭 해야 되냐? 아닙니다.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3번 바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 공동 옆에다 또는 단독으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조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이때 만약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가면 국토교통부장은 즉각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그때 권고받은 그네들 강제성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기간 내에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야 할 때는 직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의 심의를 줘서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 결과를 보내면 그걸 반영해서 시도사가 수립해가지고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라고 그 흐름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이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이렇게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건 누가 정한 겁니까?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죠. 그럴 때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 광역도시 수립권자가 된다. 누가 되는 겁니까? 그 지문이 좀 엉성합니다. 엉성한데 이 원칙은 관할 시도사 이렇게 공동으로 수립하죠.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네들 3년에 국토교통부한테 승인 요청을 하자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도로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시도사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시도사에 요청하면 또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이 공동으로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게 될 때는 단도로 수립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4번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 수립권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좀 부적절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시도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좀 매끄럽지 않지만 그걸 좀 이해해 두시고 5번 이 도의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여기 도의사가 자기 도후 관할구역 내에다가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가지고 광역계권을 지정할 수가 있죠. 도의사가. 그랬을 때 이 시장 군수란 자들이 지정 통보를 받으면 만나가지고 공동으로 협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승인시합니다. 도의사한테 3년 내에. 그런데 이 시장 군수가 말입니다. 우리 도의사님한테 수립을 해달라고 요청하자라고 협의를 해서 요청할 수도 있어 이렇게. 요청을 받았던 도의사는 자기가 직접 단도로 수립해가지고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의사가 광역계권을 정한 장소에서 수립되어지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 건 절대 아니고 바로 도의사가 수립을 하게 됐다면 스스로 확정,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도의사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 도의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맞았어요. 이 경우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죠. 받아야 한다 지워버리고 받지 않고 스스로 도의사가 확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정해서 바로 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주고 시장 군수가 받아서 공부했다 공고하고 일반인한테 30일 이상 열람을 제공해서 마무리 지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 나왔으니까 이왕에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 없다 꼭 알아주시고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단위 기간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뭐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규정 없다. 이렇게 하시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시 기초조사는 필수적이고 공청회 개최도 필수적인데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정보 의견을 꼭 듣도록 되어 있다. 이때 그 공청회 개최 장소에 그네들 참석해서 의견 제시했던 경우 바로 타당하면 반영을 해 주지만 타당하지 않으면 반영해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수립할 때 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 광역계권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사가 수립할 때 바로 시도의회, 시장 군수 의견을 청취하죠. 그리고 나서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장한테 만약 승인시되라면 국토교통부장은 승인을 해주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가 끝나면 중앙도시의 심의를 쳐서 승인 후 시도사에게 송부해주면 시도사가 받아서 공고 30일 이상 일반한테 열람이 요구 들어오면 열람의 적용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광역 도시계획은 그 수립 시행될 때에 우리 일반 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 효력, 처분성이 없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별 시군에서 특강 시군에서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만약 광역 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광역 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렇게. 자, 03번 볼까요? 03번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관리 내용. 이것은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이죠. 이 내용은 기본서 44페이지에 있는데요.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용용용 기사집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 그때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가로 결정하죠. 그런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졌을 때 그에서 장소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자니 가해진데요. 그런 행위자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거 아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주중구, 수산장 보구역, 도시장 공구역 이런 것을 용도로 하는데 용도구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라는 계획이 있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획이라는 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이걸 우리는 용용용 기사지 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용도적 명칭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용도지구 명칭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기반시설 종류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기반시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범위를 알아야 되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관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 상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건복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 시가 정사업 이런 것들이 다 도시개발사업 범죄에 들어간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하는 계획을 때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관경 협상 정비사업은 세 가지를 포함한다.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여기까지를 확대해서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의 명칭을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존적,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관리적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관리가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도주가 9개 있죠. 고도주구, 그 다음에 우리는 약자로 경고, 방방, 보치개, 특보 그랬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에 그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있죠. 도로, 공원, 광장, 공동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이 다 기반시설인데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문제 3번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자, 도시군관리계획 그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도시개발법에 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때 도시개발법에 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다. 거기다 줄 것이고 이건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맞습니다. 2번 관광휴양 개발 신주 이것은 용도지구 일종이니까 용도지구 지정한 계획 맞습니다. 3번 개발 밀도의 지정 이것은 도시군관리에 결정된 게 아니죠. 이 개발 밀도의 지정은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개발 밀도 관리는 용도계획이 아니고 기반시설 연동제에 불과하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은 공동구 이건 밑줄 것이고 기반시설을 쓰면 되겠죠. 공동은 기반시설이니까 그것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계획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맞습니다.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계획은 맞죠.
자, 여기까지 맞고요. 04번. 자, 이것은 우리 기본서 44쪽부터 63쪽에 있는데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답은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가 위반을 제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한다. 맞죠? 이때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제한 파트는 출제가 되니까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여러 번 체크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기지산 대체, 기지산 대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객구 일정과 변경하는 계획, 지구단위 객구 일정과 변경하는 사항과 지구단위 수립 변경하는 사항, 그 다음에 산업통 개발 진료 지정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지정된 용도 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고 그 용도율을 폐지해 나가게 한 제한, 이런 것들을 제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때 제한할 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권은 그 대상 토지면이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동서 전부에서 내야 된다. 다만 국공유지 면적을 제한한다. 이런 것들. 나머지 지산 대체는 3분의 2 이상 이렇게. 그리고 그 제한서 낼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하고 설명서를 첨부해서 4개 되고, 위반권자가 제한서 들어오면 제한부터 45년에 제한자에게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준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 통보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때 그 건을 위반 반영해 나갈 것인가 여부를 생각해 나갈 때 위반권자들은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 내 시도사 시장소는 지방도시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만약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건을 위반하고 결정해 나가게 될 때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죠. 특히 산업유통 개발 진주 지정과 병행하는 사항을 제한서 낼 때는 그 땅은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옥지에 있는 땅으로서 계획관리에 있는 땅이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은 차지해야 되고, 그 제한을 하게 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요구받는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자, 3번은 거기까지 확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왜 틀렸는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바로 지용도면을 고시했다 줄 것이고, 오늘 고시했다면 그 고시한 날부터 바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틀렸죠. 다음 날 4자를 지워버리면 되겠네.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꼭 기하시고, 2번 이 시도사는 국토교통부장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를 변경하려고 한다. 변경했다 체크. 변경할 때는 누가 지금 위반해서 결정해놨다? 국토교통부장. 그래서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결정해서 확정했던 국토교통부장하고 미리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틀렸어요. 환경부 장관을 지우시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이 우리 공법에서 기준과 방법이 나오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랬죠. 그래서 조례로 그 말 지워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 기준 방법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조례로 그 말 지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5번 도의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 지용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있다 그래야 돼요. 이때 지용도면을 작성 그따 줄 것이고, 지용도면 작성은 누가 하느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 위반권자이면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5번 이것은 91쪽에 있는데요. 기본서 이 국토개법령상 용도적에서의 용적률로 최대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용적률로 최대한도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 즉 큰 용도적부터 작은 지역선으로 이렇게 나열된 것, 이걸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용도적별 건별과 용도 최대한도를 꼭 머리에 떠 넣자. 그건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필히 암기하고 계시죠. 자, 그래 그 내용을 머리에다 넣을 때는 용도적표를 먼저 생각하고, 전국토는 크게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용도 구조로 확정
되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재능 보전적. 그리고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농림적 세분 안 됐죠? 재능 보전이 또 세분 안 낸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농림적은 농림적이죠. 재능 보전이 더 이상 세분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 법률에서요, 이 용도적별 건폐료 최단도, 용도 최단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죠. 건폐료는 주거적은 70% 이하, 상업적은 90% 이하, 그 다음에 공업적 70% 이하, 녹지적 20% 이하, 그 다음에 보전, 생산, 계획, 농림, 보전, 이건 도시적 여직이 되는데, 도시적 여직은 20%가 쭉 나오죠. 20%가 쭉 나오는데, 뭔만 다르냐? 계획 과정만 다르다. 계획 과정은 40% 이하다. 이게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야 되죠. 건폐료 최단도. 그래, 주상공녹 해가지고 7972 암기하라고 그랬죠. 주상공녹 7972. 뒤에는 0% 이하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상공녹 7972 이렇게. 비도식은 아까 여기 2로 끝났으니까 2로 밀어주는데 개만 다르다. 그래, 개가 아니다. 이렇게 펄떡 일어나서 딱 때려서 죽었어. 그래서 개사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계획과정은 40% 이하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달달달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보전, 생산, 계획, 농림, 보전죠. 계획과정만 40% 이하이고 다음에는 20% 이하다. 그 다음에 이 용도로 최단도. 용도로 최단도는 이렇게 주상공록에서 5, 1호, 4, 1 뒤에는 똑같다. 00% 이하. 이렇게 암기를 하셔라. 주상공록에서 5, 1호, 4, 1 뒤에는 00% 이하 똑같고, 비도식은 바로 다 80% 이하인데요. 뭔만 다르냐? 계획과정만 다르다. 그래, 이 계획과정은 계인데 이것만 다르죠. 그래서 계획과정은 건폐료는 40, 용료는 100% 이하다 해가지고 계 400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계 400, 계 400. 다음에는 20, 80, 20, 80, 20, 80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래, 이제 이 도식이 아닌 비도식은 끝난 거죠. 20, 20, 20 쭉 하고 80, 80, 80 이렇게 하고 계획관리만 별도 딱 계 400 이렇게. 이제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통해서 바로 주거, 상업, 공업적을 세분하고 세분의 적별도 그 건폐 용도 최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치를 꼭 암기하세요. 수험생이라면 이미 암기가 돼 있어야 되죠. 자, 그래, 주거적은 전용 주거적 있고 일반 주거적이 있고 준주거적 있는데, 이 주거적 중 전용 주거적은 1종, 2종으로 다시,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되죠. 준주거적은 세분되지 않습니다. 준주거적은. 그 다음에 상업적은 4가지로 세분된다. 뭐 이거 다 아시죠? 약조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래,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래서 중일육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공업지 3가지. 전용, 일반, 준공업적 끝. 녹적 3가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달달달 해야 되죠? 자, 이때 이 건폐료 최단 들어보면 건폐를 먼저 정리할까요? 건폐율은 1종, 2종은 다 50, 50. 일반 1, 2종은 60, 60. 3종은 얼마입니까? 50이죠. 준축은 얼마입니까? 70이죠. 그래서 건폐를 이렇게 할 때 전용 1, 2종,
일반 2종 준주거적에서 5, 5, 6, 6, 7인데 5, 6, 7, 5, 6, 7 생각하면서 5호, 6, 6, 5 이 3종 특히 유효형 3종은 50% 이하 준주거는 70% 이하다. 5호, 6, 6, 5, 7 달달달 중일육은 해가지고 9, 8, 8, 7 이렇게 암기 9887 9887 뒤에는 뭐 0% 이하 똑같으니까 0% 이하 그래 50, 50, 60, 60, 50, 70 이게죠. 자, 전일중 공업증은 다 70, 70, 70% 이하 보호생자 독증 다 20% 이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은 일종 전용 주거적은 기준을 일종이니까 100%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150 그 다음에 200 250 3종이니까 300% 이하 준주거적은 법률을 정하고 있는 500% 이하 준중은 또 5자니까 암기할 때 500% 이하 그 다음에 이 공업적도 규칙이 적용되죠. 전용 공업적은 아까 여기 300 규칙 적용돼서 끝났는데 그걸 연상하면서 300 갖다 냈고 플러스 50 하면 300, 350, 400이다 이렇게. 중일요건은 1500 중심 상업적은 1500이고 마이너스 200% 하면 되죠. 그러면 1300, 1100 900% 이하다 이거 달달달 중일요건 암기하고 보생자 녹적은 보전 녹적만 80% 이하고 생자는 100% 이하다. 이걸 다시 한번 꼭 검토해서 머리에다 새기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함재가 나오니까. 자, 05번을 보시면 기업 생산 녹적은 100% 이하고요. 일반 공업적 니은 352조 그 다음에 디귿 제3종 일반 주거는 300% 이하고 생산 과정은 80% 이하니까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06번을 보겠는데 국토개법령상 이 용도주구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기본서 98쪽부터 106쪽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답은 4번이죠. 4번이 왜 틀렸는가? 이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 그럴 때에 누가 정하느냐? 거기 국토교통부장은 지워버리고 시도사 대도시장 이렇게. 시도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의 복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을 X 이 내용은 기본서 101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 복합 용도지구는 3년 전에 우리 법에 새롭게 도입된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계속 출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복합 용도지구는 관심 있게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시도사 대도시장이 이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바로 세 가지 용도지구가 있다 정합니다. 1개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에 지정을 하게 되고 지정할 때 그 각각 용도적 면적 대비 3분의 1 이내만 지정할 수 있죠. 지정이 되면 그 용도지구,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 적용을 해주죠. 자, 그래 일단 4번 틀렸고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5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들어가죠. 7번은 153쪽부터 164쪽이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왜 틀렸냐? 바로 자연 녹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로 변경된 지역이 있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할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틀린 거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죠. 하야 한다 그 말은 의무적, 할 수 있다 그 말은 임의적인데요. 의무적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 녹지적인 땅을 그것이 보존 녹지든 생산 녹지든 자연 녹지이든 이 녹적인 땅을 바로 이렇게 개발 용도로 주거로 변경하든 상업적으로 변경하든 공업적으로 변경하든 그 변경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로 지정해서 계획적인 도시가 건설되도록 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만약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임의적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이면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이때 지정을 해야 한다. 지구단 계획을 지정해야 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 세 가지로 압축해서 암기를 해 두시자 했죠. 그 내용은 155쪽에 있는데요. 기본서. 바로 정택 10년이 떠올라야 되죠. 정택 10년.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적, 택지발주구에서 택지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적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를 지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공에서 해제 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리고 녹지에 있던 땅이 개발 가능한 땅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이다. 이게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맞죠? 이 지구단위 계획을 정한다. 그때는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도사도 시장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정할 때 개발 예정지가 있다, 정비 예정지가 있다면 그 땅에 전부에다가 일부에다가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국토개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이런 용도주가 있다요. 용도주가 9개 있잖아요. 용도주고 경고, 방방, 호치계, 특보 이렇게 9가지 있는데 이 장소 이렇게 취락지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하여 지정한 땅인 만큼 이 땅에다가 필요하면 이 취락지구라고 하는 장소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이 장소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번 맞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된 취락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 나름대로 좀 떠오르도록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용도지구의 전부 일부 또는 그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지구 또 그 도시개발법상 지정된 도시발구역,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관광지구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관광특구 관광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이런 장소에 따라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택지발지구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그 다음에 시범도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 도시장공원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교차로부터 1km 이내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겠죠. 2번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정리해 두시고 3번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이런 도시역 안에 있다만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역 여허죠. 이 도시역 여허지역에 따라도 지정할 수 있죠. 이 전국토가 있다면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지에 있는 땅을 도시역 여허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역 여허지역에 따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게 될 때는 3가지 장소 중 하나일 것을 요구받습니다. 바로 어떤 장소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 따라도 면적의 요건이 충분하면 지정할 수 있죠. 아파트 옆에 건설계획 포함해서 지정하고자 할 때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고 다만
그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자연 보존원이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문제 같은 것이 해결됐다. 이러면 계획관리겠다 지정함에 있어서는 바로 그 면적이 10만이면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계획관리겠다 지정하게 될 때에 아파트 옆에 건설계획 포함하지 않고 그냥 다른 목적 가지고 개발할 때는 3만인 땅만 있어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관리가 아니래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개발진흥주가 있다. 개발진흥주. 이 개발진흥주가 지정되어 있다면 위치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개발진흥주가 5가지로 세분되어 지정되죠. 주거개발진흥주, 산업교통개발진흥주고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주고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주고 복합개발진흥주 이렇게 5가지로 세분되어 지정되는데 특히 이 주거개발진흥주는 계획관리계획에 위치하고 있으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적 여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주 안에서 행위자를 지구단위 만들어서 대체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장소에 따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3번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두시고요. 지문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3번 지문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적 여지역을 지구단위로 지정하려는 경우 개발진흥주에 해당해야 한다. 꼭 개발진흥주에 해당해야 하는 거 아니고 아까 계획관리도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3번 틀린 건 아니지만 꼭 표현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그걸 좀 생각해 두세요. 개발진흥주도 지정할 수 있고 계획관리도 지정할 수 있고 용도지구 폐지해서 지구단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때도 지정할 수 있다. 도시적 여지에 있다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이 4번은 도시적 내가 됐던 도시적 예가 됐던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 만들어가지고 해당 용도지역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건폐 문제, 용적 문제를 완화 적용을 해줄 수가 있죠. 완화하는 한도는 건폐는 150% 이내까지만, 용을 200% 이내까지만 이렇게 정리되시고 특히 도시적 내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만 지구단위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120%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도시적 여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완화 적용을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그 다음에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장소에서는 지구단위로 주차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 5번 자 아까 했던 거죠. 정택 10년은 지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두실 것은 이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되어 있던 장소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해 놓고 몇 년 이내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고시해야 되냐?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가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효력이 잃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지정했던 자들이 실효고시를 해주죠. 그리고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위반 제한에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결정고시에 이뤘다. 그러면 진행을 원했던 사업과 공사를 5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군가 결정은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십시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그리고 공작물 이런 것들 설치를 하도록 규정받죠. 그래 지구단위계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건축하게 되면 위반자로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자기의 대지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자들 학교 부지로 제공했다든가 공공시설 제공하게 되면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이때 이 인센티브 제공하고자 여러 가지 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 적용해 주죠. 이때 완화 적용해 줄 수 있는 규정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에는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완화해 주는 규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 안에서 건축물 용도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도별 건폐율
150% 이하까지, 용적률 200% 이하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상 5가지죠. 대지안의 적용 규정, 대지와 도로환경 규정,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제한, 1조 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공경지 확보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바로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완화해준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완화해준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설치 계획서 규정, 이걸 완화해 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좀 생각해 두시고, 이 지구단위 계획안에서 지구단위 만들 때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2가지가 있다. 그 이상은 자유죠. 그래 2가지가 기반시를 배치규모, 대통령 정하고 있는 기반시 배치규모하고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는 필수 포함 내용이다. 나머지는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안에서는 지구단위를 수립하면서 그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세분 변경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좀 확대해서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08번. 이것은 113페이지부터 115쪽에 있는 건데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설명, 옳은 거 모두 그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하고, 자, 니은만 틀렸습니다. 니은만 틀렸고, 기억, 티그, 리을이 다 옳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 왜 틀렸는가? 니은은 3km 할 때 3을 1km로 수정해야 돼요. 1km. 1km.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거 관심 있게 좀 정리해 두셔야 하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 일종이다.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한 결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들이 다 할 수 있다. 결정권자가 누군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이 있다. 그래 이네들이 결정권자니까 그네들은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걸 꼭 이해해 두셔요. 이때 이네들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에는 반드시 이 도시역 안에 있다만 정할 수 있다. 비도시에 있다면 정할 수 없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 도시역 안에 바로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고 그 지역을 거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텅텅 벼가고 있다. 그때 그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해서 다시 살려내가지고 다시 애각지도 빠져나갔던 그 도시민들 들어오게 해서 그 지역을 살려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그랬죠.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역 안에 중에서도 5가지 지역에다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5가지가 또 해야 되죠. 거기에 바로 도시군 기본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둘째 철도역사라든가 터미널, 또 그 지역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해왔던 뭐 공공청사라든가 문화시설 주변 지역을 빨리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세계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집부터 1km 이내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노후 불량식 밀집해 있는 주거적 또는 공업적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도시 재생 활성화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다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이 있게 될 때는요, 바로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기반시로 그 설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같은 거, 건축 같은 거, 이런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률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계획을 만들어서 딱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죠. 이 계획을 만들어서 딱 도시군가로 결정하시면 고시한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담아서 구성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계획을 만들 때는 리을을 보면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률 높이 하는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서 결정 고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결정 문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절대 지정할 수 없고 오직 국토개법에 따라서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하시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 건축으로 지정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자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규제가 최소화되고 그걸 지정했던 그 도시군갈 결정권자가 예산, 공적 예산 투입해서 그 지역을 다시 살려내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개발행위, 개발사업을 하게 된 자에게는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09번. 자, 이것은 122쪽부터 126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공동구.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구는 일단 기반시설이다, 유통건설이다. 이 공동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죠. 자,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이 답이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 수송과는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정할 수 있다. 이건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그따 줄 것이고 그 두 개 생각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개는 뭐냐? 바로 가스관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수도관. 이 두 가지관은 공통된 물질이 바로 흐르죠. 가스, 진짜 가스는 가스관, 하수관은 부패가스. 그래서 이 가스가 터져버리는 사고 터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자 이것을 공동구에다 수용하고자 할 때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두 가지 꼭 암기하시고 다음에는 필수로 그냥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여기 쓰레기 수송관이라든가 열 수송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수도관 그리고 수도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필수로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전선관 이런 것들은 필수로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관리자, 6명이 관리자다 알아주시고 특광특특시장, 국토교통부장이 관리자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바 있는데 틀려요. 특광특특시장소가 관리자다. 그 다음에 이 관리자들은 5번 1년에 1회 이상 공동과 안전점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1년에 1회 이상이다. 안전점 실시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되겠는데 자, 이 공동구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 이 공동구 꼭 설치를 해야 하는 의무적 사업장이 있죠. 그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발주구, 경제자유구역, 도청지, 신도시 그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그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장에다 공동을 꼭 설치해야 된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일 때 꼭 암기하시고 공동구가 설치되어지면 대통령 정함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모두 공동구에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국토개법률 시행령인 대통령이 하면 아까 하수도관하고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공동구 관리자는 바로 5년마다 공동구 안전관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 꼭 새겨 두시기 바라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자로서 2년 이하 징역들은 2주 만에 범죄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10번 이것은 145조부터 147쪽에 있는데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보면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를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 그까지 맞았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해가지고 안 되고 허가를 받아 3층까지 맞았네요. 근데 다세택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없다 그래야 돼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 3층에 건축물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데요. 그때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냐 이걸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했던 이 부지에 지목이 대인 토지 수자 결정 고시하고 나서 10년 지날 때까지 사하지 않고 실시기 인가도 이루지 않는 부지다. 그러면 매수청할 수 있죠.
매수 청구가 들어갔다. 10년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아서 매수 청구했다. 매수 청구를 받았던 매수무자 법적으로 사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6개월 이내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매수한다, 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통보해 주지 않습니까? 이때 매수하겠다라고 통보했다면 2년에 매수를 해야 되죠. 만약 매수하지 않기로 통보받았다면 이 매수 청구했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이 지목이 대인 토지에다가 바로 허가, 특광 특특시장사한테 개발행 허가시에서 허가 받아가지고 3층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순수한 단독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간인데 그중에 다가구주택 안 되고요. 다중주택도 안 되고요. 공간도 안 되고요. 그냥 이것이 아닌 단독택. 그 다음에 바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다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할 수 있죠. 다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된다 그랬죠. 바로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실술소,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대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2번 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매수 청구 대상에는 이 부자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가능하지 나머지 뭐 잡종지라든가 전답, 임야 이런 것들은 매수 청구 대상 토지가 아니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바로 맞습니다. 도시군계획 실사업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여기 매수무자는 원래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매수 청구를 해서 사달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 사업시행자가 뭐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결정나 있었는데 이 시행자가 10년 동안 사업하지 방치했다고 하면 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자가 매수무자 되고 이네들한테 하는 거 아니죠 그때는. 그 다음에 뭐 법적으로 이미 설치할 의무자 A로 설치해서 관리할 의무자 역시 A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의무자가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으면 이자가 매수무자가 되니까 이자한테 세달라고 하는 거죠. 만약 설치 의무자는 갑이고 법적으로 설치 후 넘겨받아서 관리할 의무자는 을이다. 이렇게 설치할 의무자하고 관리할 의무자가 서로다면 설치할 의무자인 갑에게 매수를 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갑이 매수무자 되죠. 이때 이렇게 이 지자체장이 매수무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수무자가 이네들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 이네들이 매수무자일 때는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박특특시장사한테도 산다 안 산다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 청구했던 매수 청구인 지목이 대인 토지세에게도 알려주죠. 그런데 만약 이 매수무자가 특광특특시장소인 지자체에 있다면 이자들은 6개월에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에 매수 청구했던 지목이 대인 토지세에게만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이때 이 친구들 매수자들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2년에 매수해서 나가겠다 알려줬다면 2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매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까지 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때 매수 전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허가받아서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공략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매수 대금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일단 매수 대금은 바로 이 매수 가격을 우리 공치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정치인 보상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매수가를 결정해서 매수금을 지급하는데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일대 한에서만 현금 대신에 도시군객 시설조건을 발행해서 지급을 할 수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이네들, 바로 이네들이 시행할 때는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죠. 매수무자가 지자체인 특강 특특시장을 쓸 때만 도시군객 시설조건을 발행해서 줄 수 있고, 이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 사유는 지목이 대인 토지가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더라도 그 토지가 부재 부동산 소재의 토지로서 매수금 3천만을 초과했다. 비업용 토지로서 매수금 3천만을 초과하면 3천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주고, 그리고 초과분에 한해서는 직권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때 그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에 포함해서 특강 특특 시군으로 조례를 주어가고, 발행 절차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율은 금융기간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금리 이상을 고려해서 구체 이율은 조례로 정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객 시설협정 오셔놓고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하자면 효율을 잃게 되는가? 20년.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효율을 잃게 되고, 효율을 잃게 되면 지체 없이 바로 결정 고시했던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그 사실을 고시해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 이 11번은 165쪽부터 18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국토개법령상 개발행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이죠.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의 허가에 경관행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 붙이는 경우, 그래 이 개발행 허가권의 특강 특특시장으로서는 개발행 허가 내주고자 할 때 조건부 허가 가능합니다.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 것을 조건 달아서, 또 위해 방지 조치, 환경 오염 방지 조치, 경관 조치, 적용 조치 이런 조치할 것을 조건 달아서 개발행 허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을 붙이려 할 때는 미리 개발행 허가 시청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2번 맞고, 1번 이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따른 행위를 할 때는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고,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워버리고 신고만 하면 된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오늘 그 조치가 끝났다면 조치 끝나고 나서 1개월에 신고를 특강 특특시장사한테 해주면 되죠. 신고를 1개월에 해주는 거지 허가 받는 거 아니다. 신고사항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때 1개월에 신고하자면 일반자로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알아주시고, 3번 성장 갈반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는 바로 성장 갈방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때 허가를 내주는 절차상 심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 내 지방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 틀렸죠?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본서 175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심의에 걸치지 않습니다. 4번 이 개발행 허가를 내주는 특강 특특시장소 아까 기희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 따라서 조건부 개발행 허가를 내줄 수 있죠. 그때 조건 이행을 보장해서 이행 보증을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 벌면서 예치할 수 있는데요. 예치 사유가 굴비 발차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치 사유가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개발행위자가 국지공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단체다. 그때는 이행보증을 예측해 할 수 없습니다. 고로 4번 지방자치단체는 마지막에 이행보증을 예측해야 된다. 틀렸죠. 이것은 우리 기본서 176쪽에 있는데요. 국지공에게는 보증제도를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행보증할 때 보증 나오잖아요. 우리 민간인에게만 보증제도를 적용하지 공법에서 국지공이 나오면 절대 보증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고로 이행보증을 예측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국지공이 아닐 때만 이행보증을 예측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5번은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에 지정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설치를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을 깔아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 안에 있는 땅주인들이 개발행 허가 받아서 개발행하게 되면 이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방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허가 받아갈 수 없다. 당분간. 이때 제한기간은 원칙 1회 하나요. 3년간 일단 제한하고 3년 이내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깔리지 않으면 연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회 2년 더 제한기간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제한을 해놓고 행정처에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대로 기반시설 쭉 설치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틀렸죠.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79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 이 개발행 허가 제한은 별도로 한 문제값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시도사도 시장수도 제한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 심의 걸치기 전에 시장수 의견 듣고 심의 걸쳐서 제한 고시하죠. 시도사, 시장수도 지방도시는 심의 걸쳐서 제한 고시할 수 있어요. 이때 시도사도 지방도시는 심의 걸치기 전에 그 지역의 시장수 의견 미리 듣고 심의 걸쳐서 제한 고시합니다.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지역 5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5가지를 딱 기억하시고 녹지기라든가 계획과로서 그 수목이 집단지로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다든가 또 조수라 집단지로 서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든가 우량농지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미관, 경관, 문화재 손상,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은 1회 하나의 최장 3년간만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 연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도지기는 1회 3년 1회 2년 더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떠올라야 되죠. 도지기가 뭐냐? 도시군 기본계나 도시군과를 수립하고 있는 쪽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됨으로써 그 용도 제한에서 여러 가지 개발행 허가 기준이 변경되고 예상된 지역 그리고 지구단위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이것들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2분을 살펴보도록 하죠.